시험관 이식 후에 1차 피검사 전에 생리가 시작돼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시험관 이식 후에는 프로게스테론을 투여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임신이든 아니든 생리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차 피검사 전에는. 1차 피검사까지가 보통 이식하고 나서 한 12일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생리를 하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1차 피검사 전에는 출혈이 비치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난포가 이제 동그랗게 자라서 배란된 이후에 찌글찌글해지면서 이제 황체 모양이 생기게 되는데 그 황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프로게스테론입니다. 내막이 밖으로 이제 배출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자연적으로 배란됐을 때는 황체가 잘 만들어지지만 과배란을 투여해서 난자 채취를 하게 되면 얘가 그냥 주사기를 찔러서 난자를 밖으로 빼내는 거다 보니까 황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황체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프로게스테론이 분비가 잘 안 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프로게스테론을 이식하고 나서 이제 투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공주기로 냉동 이식하는 경우 중에 프로기노바를 투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로기노바 이제 에스트로겐 제제인데요. 투여하는 용량 자체가 어느 용량을 넘어가게 되면 난소의 배란 기능을 억제하게 됩니다. 일단은 그 부분을 위해서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란 요소를 배제하고 내막이 두터워지는 것만 보면서 이식을 하겠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 보통 냉동 이식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죠. 배란을 시키지 않고 이식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게스테론도 분비가 안 됩니다. 배란이 돼야 황체가 형성되고 프로게스테론이 분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프로게스테론을 밖에서 투여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냉동 이식을 하는 분 중에서 과배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취를 하진 않을 건데 그냥 자연주기로만 보는 것보다 과배란 저자극, 페마라라든지 주사도 아주 용량을 적게 해서 난포를 몇 개를 반응시킨 다음에 채취는 하지 않고 냉동 이식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은 조건이 되겠다라고 담당이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방법의 경우에는 채취를 하지 않고 난포가 그냥 배란되는 거기 때문에 프로게스테론이 또 일부가 분비가 되게 됩니다, 몸에서는. 그래서 이런 세 번째 경우에는 프로게스테론 투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소량만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내 몸에서 분비되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에 따라서 프로게스테론의 적용점이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프로게스테론의 적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1차 피검사 전에 생리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만약 질정만 썼을 경우에 질정이 잘 흡수가 안 돼 버리거나 질정을 쓰고 주사를 동시에 이제 쓰게 되는 경우에도 그 용량 자체가 내 몸에 적용되는 게 부족하다 보면은 1차 피검사 전에 생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체기 결함 증상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죠. 질정만 쓸지, 질정과 주사를 할지, 주사도 용량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에 대한 반응은 사실 사람마다 다르고 그 사람의 그 시기마다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담당이하고 그 다음번 시험관 할 때 반드시 중요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주의해 주시도록 하고요. 1차 피검사 전에 생리가 나왔어요 라고 했던 과거력이 있는 분들은 프로게스테론 투여 용량을 높여서 그런 현상을 이제 안 일어나게끔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은 용량의 프로게스테론 써도 생리가 안 나오는데, 이 정도 동일한 용량의 프로게스테론 썼는데도 1차 피검사 전에 생리가 나와버렸다. 이거는 내막이 불안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막의 안정성에 대해서 좀 더 탄탄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고 자궁 내막의 착상 결합력이 부족할 수 있겠구나를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한방 치료를 계획하게 되는데요. 양질의 자궁 내막을 만들 수 있도록 자궁 내막의 탄탄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약침 치료와 자궁 순환을 위한 침 치료, 자궁이 위치하고 있는 골반 좁아지는 구조로 혈류가 잘 갈 수 있게끔 해서 양질의 내막과 착상 결합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원내 치료를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오면서 자궁 환경을 만들어가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호르몬 요법과 충돌되지 않는 약재들로 구성되어 있는 착상탕이라든지 기본적인 한약 부분을 처방하면서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